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2차 전지 기술주를 집중 분석합니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급변하는 흐름 속에서도 뚜렷한 방향성을 드러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가격은 낮으며 안전성까지 강화된 배터리 소재들이 앞다퉈 시장에 등장했고, 그 중심에서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두각을 드러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전해액 전문 기업 엔캠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터리 하면 음극, 양극, 분리막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전해액은 배터리의 혈액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온이 이동하는 통로이자 전체 셀의 안정성과 수명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죠. 엔캠은 이 전해액 분야에서 2024년 단순한 제조업체를 넘어 글로벌 핵심 공급망의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선 2024년 엔캠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생산기지의 글로벌 다변화입니다. 미국 조지아와 테네시 공장에서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북미 전기차 배터리 라인에 직접 공급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폴란드와 헝가리 그리고 중국 내 생산 설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글로벌 전해액 공급 능력은 연간 42만 톤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는 전 세계 전기차 생산 증가와 맞물리며 엔캠이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엔캠의 해외 매출 비중은 전체의 약 65%를 차지했으며, 전해액 중에서도 고성능, 고안정성 제품군의 매출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엔캠이 단순한 볼륨 확대가 아니라 기술 기반의 수익성 확보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엔캠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엔캠이 내세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글로벌 넘버2 전해액 공급사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42만 톤 수준의 생산 능력을 8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데요. 미국 외에도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의 신규 거점을 구축하는 계획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전해액의 핵심 원료인 LiPF6, 즉 헥사플로우로 인살리튬의 내재화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엔캠은 2025년부터 전북 새만금에 이 리튬염 공장을 착공하여 향후 5만 톤, 그리고 2030년까지 10만 톤의 생산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리튬염은 원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내재화가 실현된다면 엔캠은 가격,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 모두에서 글로벌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엔캠은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가장 큰 흐름 중 하나는 바로 고전압 셀에 대응하는 전해액 기술입니다. 기존의 4.2V 셀을 넘어 4.5V 이상의 고전압 환경에서도 전해액이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전해질 첨가제와 용매 조성 최적화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첨가제를 통해 전극 계면에서의 안정성을 높이고 배터리 수명과 효율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기술은 이제 상용화 초입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은 열폭주 억제 기술입니다. 최근 몇 년간 ESS 화재 문제가 반복되면서 난연성 전해액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엔캠은 여기에 대응하여 난연 첨가제를 포함한 고안전성 전해액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미국 ESS 시장에 이를 적용한 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고체 전지와 리튬황 배터리 같은 차세대 전지에 대응하는 전해질 개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상용화와 중장기 기술 전략을 병행하는 엔캠의 기술 로드맵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엔캠의 주가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전해액은 전체 배터리 원가에서 약 10%를 차지합니다. 작지만 중요한 이 시장에서 엔캠은 글로벌 생산 능력, 내재화된 핵심 소재, 선도적인 기술력이라는 3박자를 갖춘 상태입니다. 특히 테슬라, 제너럴 모터스, 포드와 같은 북미 전기차 제조사들과 연계된 배터리 업체들의 납품 중이라는 점은 2025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 난제나 경쟁사의 추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고체 전지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전해액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높아질 것이며, 그 중심에 엔캠이 위치할 가능성은 상당히 큽니다. 정리하자면 2024년은 글로벌 진출과 고부가 제품 전환의 해, 2025년은 내재화와 기술, 고도화로 글로벌 2위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선제적으로 읽은 투자자에게는 이 기업이 주는 기술 기반 성장의 기회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엔캠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기술 개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전기 자동차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 즉 ESS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차세대 전지 기술, 알카리 금속황 기반의 초저가 배터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리튬황 전지 그리고 나트륨황 전지를 중심으로 한 기술 개발,
기업 경쟁력, 주식시장 동향, 글로벌 기술 주도권, 그리고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가 전망까지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어떤 기술로 경쟁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튬황 전지는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보다 에너지 밀도가 약 2배에서 3배 이상 높습니다. 쉽게 말해 같은 무게로 더 오래가는 배터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가격도 훨씬 낮습니다. 그 이유는 황이라는 원소가 지구상에 풍부하고 매우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분야의 대표적인 국내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탄소 황 복합 전극 기술을 개발 중이고, 삼성 SDI는 고체 전해질과 복합 황전극을 결합한 고안전 전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책 과제를 수행 중인 국내 중소기업들과 연구소들도 400Wh/kg급 고에너지 밀도 리튬황 전지를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특히 전해액 첨가제 기술, 고용량 탄소 황 복합 활물질, 탄소 구조체 최적화, 그리고 대량 생산 공정이 이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 기업 중에서는 미국의 사이온 파워, 영국의 옥시스 에너지, 독일의 바스프가 있습니다. 사이온 파워는 최근 500Wh/kg에 육박하는 전지를 전기차용으로 테스트 중이고, 옥시스는 과거에는 활발했지만 최근 파산 후 기술이 여러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해외 선두 기업들이 전해질 안정화, 즉 전해액 안정성 확보와 황해 확산 억제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리튬황 전지의 상용화 측면에서 후발주자이지만 공정 최적화나 양산 안정성 측면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제 해외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리튬황 전지 기술을 확보한 기업은 상장사보다는 비상장 스타트업이나 대기업 계열의 연구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과 연관된 상장 기업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간접적으로 투자 흐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온 파워의 기술은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 가능성으로 인해 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LG에너지솔루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바스프는 독일 증시에 상장된 대표적인 화학 대기업으로 에너지 저장 소재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바스프는 전기차 소재 부문에서 연간 8에서 10% 성장률을 보이며 주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ESS 및 소재 기업들과 협력 중인 미국의 퀀텀스케이프 같은 기업은 리튬 금속 기반 고체 전지 기술과 리튬황 하이브리드 기술을 동시에 연구하면서 기술 발표마다 주가가 요동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처럼 핵심 기술 이슈 발표 시 주가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 기업이 양산용 리튬황 전지 기술을 공식 발표하거나 수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가 급등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국내외 대학에서 어떤 기술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 포스텍, 카이스트가 이 분야의 핵심입니다. 이들은 각각 전해질 조성 최적화, 황과 탄소 복합 구조의 나노 설계, 그리고 고안전 전해액 첨가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특히 리튬황 전지에서 전해액의 리튬염 농도 조절을 통한 고출력 구현을 시도하고 있으며, 카이스트는 황해 부피 팽창 문제를 막기 위한 이중 나노구조 전극을 개발했습니다. 해외에서는 MIT, 스탠퍼드, 옥스퍼드 대학이 대표적입니다. MIT는 황해 재결정화 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스탠퍼드는 전해질의 열안정성 향상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옥스퍼드는 황 전극과 리튬 음극 간의 계면 안정화 기술을 통해 긴 수명의 리튬황 전지를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주목할 부분은 대학 연구는 상용화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이 기술들이 중소기업이나 소재기업으로 이전되면서 실제 매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입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은 리튬이온 중심에서 서서히 전고체, 리튬황, 나트륨이온 전지로 분산되는 중입니다. 이 중에서 리튬황 전지는 고에너지 밀도와 저원가라는 두 가지 장점으로 인해 전기차와 ESS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ESS 수요는 약 30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이 저장용 배터리에 가장 적합한 기술이 바로 리튬황 또는 나트륨황 전지입니다. 또한 황은 니켈, 코발트와 달리 자원 민감도가 낮고 공급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자원 무기화 리스크에서 자유롭습니다. 이 점에서 리튬황 전지는 장기적으로 탄소 중립 시대의 전략 배터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이 기술을 선점하는 국가와 기업은 향후 10년 이상 배터리 시장의 주요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큰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튬황 전지 관련 기술은 현재로서는 초기 시장이지만 향후 시장 확장성이 매우 큰 영역입니다. 따라서 초기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경우 기술 검증, 수주 계약, 양산, 실적 발표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폭발적인 주가 상승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전해액 및 전극 소재 기술로 선두에 있는 기업들은 기술 발표 시점의 단기 상승, 양산 계약 시점의 중기 상승, 실제 납품 시작 이후 장기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술 신뢰성 검증 실패, 상용화 지연, 경쟁 기술 등장, 원재료 가격 급등 등의 리스크가 존재하며 이런 경우에는 단기 조정 또는 급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리튬 항전지는 고위험 고수익형 투자 대상으로 투자자는 기술 검증 상태와 글로벌 수요 흐름, 그리고 정부 정책 및 수소, ESS와의 연계 산업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초저가 알카리 금속황 기반 차세대 전지, 특히 리튬황 전지와 나트륨황 전지에 대해 5가지 측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연구 개발을 넘어서 배터리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기차, ESS, 탄소 중립 정책의 핵심에 서게 될 황 기반 전지 기술이 어떻게 진화하고 투자 기회로 이어지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합니다.